안녕하세요. 한민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를 해야 되고 또 섭취된 단백질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쓰여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보통 단백질 섭취하는 양 또는 뭐 요구량은 킬로그램당 한 1g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어린아이였을 때, 또 임신했을 때, 각각의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섭취량이 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아기의 경우는 이제 애들이 세포가 분열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한 2에서 4g 정도를 더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성징기가 지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남자는 보통 한 1에서 1.2g 정도, 여성 같은 경우는 0.8에서 한 1g 정도를 요구하는데 요새는 젊은 여성들도 운동량이 많은 케이스는 역시 남성들하고 똑같이 보통 1에서 1.2g 정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백질은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은요, 이것도 역시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지방세포에 이제 저장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양을 섭취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성들이 이제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태아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보통 적게는 10g에서 한 15g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출산하고 난 다음에 수유기 때는 엄마 모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니까 굉장히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들 같은 경우 수유기에 있는 엄마들은 보통 한 20g 정도를 더 평상시보다 더 추가적으로 더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1g 정도는 꾸준히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여기에 다 대사하고 관련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사에 관련되는 효소들이 공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1g 정도를 꼭 섭취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운동량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바디빌더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량이 굉장히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한 1.5g 정도에서 또 어느 뭐 심한 경우는 한 2g 정도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를 드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섭취되는 단백질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사용되고 바깥으로 배출이 되느냐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계산하기 쉽게 한 100g 정도로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서 주로 이제 이게 간에서 굉장히 많은 작용들을 해서 필요한 곳으로 다 보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대변을 통해서 나가는 게 한 10g 정도가 나가고요. 소변을 통해서 나가는 게 한 88g 정도가 나요. 단백질 자체가 이제 소변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것들이 이제 요소라고 하는 물질로 다 바뀌어가지고, 질소화물이죠. 이걸로 다 바뀌어서,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피부를 통해가지고, 한 2g 정도가 배출이 돼요. 계산해 보게 되면, 100이 들어오면은 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0이 다 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내가 60kg이 나가서 60g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내 몸 60kg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단백질을 다 공급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60g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과거에 저장했던 것도 쓰고 새 걸로 이제 받아들인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꼭 자기 몸무게 체중에 비해서 섭취하는 양을 최소한 1g 정도를 꼭 섭취하는 거. 그러니까 60kg 나가시는 분들은 한 60g 드시는 거고 80kg 나가시는 분들은 8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대로 뭐 곡물, 콩류, 그다음에 뭐 우유, 유제품들, 또 뭐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이 동물성 식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량을 계산을 해서 이제 섭취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유 같은 건 이제 물 종류니까는 다른 거랑 같이 먹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이제 흡수가 좀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계란 같은 경우도 흡수가 되게 쉽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 탄수화물 종류나 이제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는 제가 섬유소가 많은 채소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제가 이제 권해드리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뭐 탄수화물이 내 몸에 흡수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흡수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조절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채소가 갖고 있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채소가 갖고 있는 섬유소에 의해 가지고 인체에 필요한 영양 물질이 들어올 때 그걸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꼭 탄수화물 섭취를 할 때나 아니면 이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하는 육류를 섭취할 때는 섬유소가 많은 채소와 함께 이제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때 그게 이제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계산한 대로 100% 다 흡수가 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섬유소랑 같이 먹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먹을 때는 좀 더 섬유소가 많은 채소와 함께 먹을 때는 좀 더 여기서 또 플러스 시켜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요구되는 단백질 양을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 제가 이번 시간으로서 단백질에 대한 모든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로 보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 물질이고 얘가 빠지게 됐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항상 충분히 보충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런 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렵다면 약간의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 보충제와 우리가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먹는 단백질 보충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하는 걸 활용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영양 보충제를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영양 보충제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민을 지혜롭게, 국민을 건강하게 이투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